안녕하세요. 가신TV 유재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폼페이 투어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폼페이입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는데 저는 인터넷 예약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티켓을 발권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입구는 총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반원형 극장 으로 입구를 들어가고 있어요. 또 하나 입구는 포르타 마리나, 나머지 하나 입구가 바로 원형 경기장 쪽 입구입니다. 자, 이 길을 따라가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은 극장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만들어진 극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2,500명 정도가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었는데, 그리스식 반원형 형태의 극장에서 연극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 극장은 사용하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만 매년 6월달 그리고 9월달, 너무 더운 달에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6월달과 9월달 정도에는 저녁 야간 공연으로 했었었고, 현대무용 같은 것도 하는 장소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날씨는 35도 정도 됩니다.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35도 날씨에 여기를 들어온 순간부터 밖에서 많은 손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꼭 가야 되나요, 가이드님? 저 폼페이 몇 번째인데 이러면서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와 함께 폼페이를 가지 않은 분들은 폼페이를 안 간 거니까 꼭 같이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니 가기는 하는데 더워요 벌써부터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덥죠. 제가 안 덥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여주고자 하는 열정이나 또 이 폼페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더위는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극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유적지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여기 폼페이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장소는 폼페이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원래 여기를 이제 검사 훈련소로 쓰고 있었었는데, 검사 훈련소 이전에는 여기가 사용했었던 데는 바로 저 뒤에 보이시는 계단처럼 보이시는 풍경이 보이거든요. 저기가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2,500명 정도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공연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공연장에 배우들이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무대 연출을 준비하고, 그래서 공연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기원전 2세기에 만들었던 2,500명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저 장소 외에 여기서 로마 시대 최초의 원형 경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폼페이에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지만, 폼페이 지도를 보게 되면 마치 생김새가 물고기 모양을 똑 닮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그 형태 안에다가 물고기 눈이라든지 아가미라든지 꼬리 지느러미라든지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물고기 눈에 해당하는 곳에 보면 타원형의 완벽한 경기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경기장이 암피테아트로, 곧 원형 경기장인데, 콜로세움만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이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만의 착오예요. 사실은 로마 시대 최초의 원형 경기장이 바로 폼페이의 기원전 79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기원전 79년도의 원형 경기장에서 했었던 경기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등장했던 그런 영화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바로 검사들의 대결을 주로 거기서 했었어요. 자, 검투사. 한국으로 표현하면 칼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칼검자의 싸울투. 그러니까 바로 칼로 싸우는 사람들. 그것을 이탈리아 말로는 글라디아토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글래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왜 글라디아토레가 검사가 되느냐? 검사들이 들고 다니는 칼이 바로 그 글라디아토레라는 이름의 시작입니다. 자, 팔꿈치부터 딱 손 요 정도가 되는 바로 칼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로마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평균 키가 150에서 160, 제 키가 170 조금 넘어요. 맘 같아서는 180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171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로마 시대 때 태어나면 장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150에서 16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들이 만약에 긴 칼을 들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자기네 체중을 바로 이겨낼 수 없는 거죠. 자,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만큼의 칼인데 그 칼을 칼집에서 뺀다. 잠깐만요.
안 빠집니다. 그러면 적진에서 싸우는데 계속 칼만 뽑다가 칼에 찔려서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칼을 딱 떼기 좋은 길이가 바로 팔꿈치에서 손까지 오는 요만한 칼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 칼의 이름이 글라디우스라고 해요. 이 칼을 들고 다니면서 싸우는데 이런 칼들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이 바로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글라디우스라는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 글래디에이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글래디에이터들이 여기서 뒤늦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79년도 폼페이의 최초의 원형 경기장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기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 장소가 글래디에이터들의 바로 훈련 장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뒤늦게 보고 나갔던 발코니가 보입니다. 이 발코니가 어떤 용도냐?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아들이 로마에서 로물레아라고 불리는 축구학교를 다녀요. 근데 제 아들은 축구를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축구를 못해요. 근데 그 축구학교를 후원해주는 바로 구단이 있어요. 그 구단이 바로 인터밀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밀란은 로마 축구, 그러니까 이탈리아 축구팀 중에서 상당히 세리아 리그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점거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제 아들이 거기에서 축구학교를 등록을 했는데 바로 학원비하고 이것저것 쳐서 300유로 정도를 냈는데 받았던 게 바로 방한복에다가 긴 뭐 바지, 짧은 바지, 그리고 운동복 몇 개, 그게 다 오리지널 인터밀란 써있는 나이키 오리지널 정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구단의 후원을 받으니 바로 이제 학원비가 얼마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많은. 근데 거기에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날 아니면 토요일 날이면요, 그냥 축구 수업이 없는 날인데 아이들이 마음껏 축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아름다운 멋진 수트바를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체크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그때부터 축구를 잘하는 애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축구학교를 물심양면 후원을 하면서 거기서 커나가는 애들을 미리 점찍어다가 바로 최고의 프로 축구 선수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발코니들은요, 이 검투사 안에서도 잘 싸우는 애들 있죠. 그러면 그런 애들을 저기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체크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눈높이에서 체크하는 것보다 좀 더 위에서 체크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싸움을 잘하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런 후원들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검투사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동물들을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과 똑같은 구단이 어떤 최고의 스포츠 선수를 키우는 것처럼 이미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스폰을 주는 구단 같은, 아니면 그런 대기업 같은 이런 시스템이 이미 장착이 돼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로마를 다니다가도 보고 이 폼페이를 다니다가도 보는데 여기 지붕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붕을 보게 되면 이게 만든 지 얼마 된 것 같아요? 가장 최근 같죠. 네,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해발 1282m의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저 베수비오 화산의 분출로 인해서 화산재가 이곳을 덮어버리는데 불과 3-4시간 만에 화산재가 최대 높이가 4m 정도, 그리고 3박 4일 동안 끊임없이 터졌다고 하는데 그때 높이가 10m 육박한 넘어갑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제일 많이 썼었던 건축 재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대리석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리석 많이 썼죠. 근데 대리석보다 좀 더 많이 썼던 것이 벽돌, 또 하나가 시멘트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시멘트예요. 근데 이 시멘트라는 말은 라틴 말 체멘툼이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이 체멘툼이라는 말에 바로 그 시작이 어찌 보면 화산재가루에서 나왔던 포촐란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축 재료에 들어가요. 다시 말한다면 시멘트 건물을 사용할 때 지금처럼 시멘트를 가공해서 만들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자연적인 어떤 바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재료가 화산재가루였다는 거예요. 그 화산재가 물과 여러 가지 응고가 되게 되면 콘크리트처럼 굳어질 것이고, 그 굳어진 콘크리트가 4m에서 10m 정도의 두께로 오랜 시간 동안 이 폼페이가 발굴되기 전까지 하중으로 눌러들었다면 아치 형태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다 지붕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천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천장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건 바로 뭐냐, 원래 이 천장이 로마 시대 때 이런 형태로 있었었는데 화산이 터지면서 그 천장에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렀던 콘크리트의 무게감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없어진 거죠, 발굴했었을 때. 그런데 어떻게, 자, 지금 보면 왼쪽 편의 공간, 반대편 공간, 오른편에 3면의 공간이 지금 하늘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이 공간만 천장이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천장의 이런 건축 형태가
삼면으로 다 둘러쳐져 있어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복도 같은 게 이루어져 있는 데가 여기 사각형의 공간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각형 공간들 안에서 지금은 무너진 내린 상태에서 원래 지붕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상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붕은 복원을 한 거예요. 과거의 모습 형태로. 하지만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오래돼 보이도록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발코니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역시도 여기 구멍들이 쭉 놓여져 있는데 이 구멍들의 형태가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죠. 발코니처럼 여기도 역시 저기서만 스폰하는 사람들이 봤던 게 아니라 이 위에서도 봤었던 거예요. 근데 다 만드는 건 오히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여기만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저기만 만들고 나머지는 상상해서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 28번 뭐 이렇게 번호들이 매겨져 있는데 이 공간은 검사들의 무기를 보관하는 보관소거나 아니면 검사들이 연습하기 전에 대기하는 바로 그들의 대기 장소가 됩니다. 제가 평균 키가 150에서 160이라고 했습니다. 제 키가 170이 넘는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이마에 28번의 숫자가 붙여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키가 1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바로 뒤꿈치를 들고서라도 여기 천장에 안 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자그마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로마인들의 평균 키가 작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키가 150에 160 하나를 더 안내를 드린다면, 그래서 로마인들은 키가 180의 게르만족과 켈트족들과 싸우게 될 때, 심지어는 키가 190들과 싸우게 될 때 로마인들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신체적인 결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좀 더 키가 커 보이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투구를 쓰고 투구 위에다가 닭뼈슬 같은 빨간색의 빗자루처럼 생긴 걸 달았던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게 높아서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줬던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검투를 훈련을 하고 했던 장소지만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폰트에서 저와 첫 번째로 보게 된 장소, 검투사 훈련 장소였습니다. 다음 장소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여기가 원래도 지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너편에 저런 형태처럼. 로마는 상상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이 34도 이상에 되어 있는 더위를 혼자서 걸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영상을 시원한 에어컨이 나온 데서 집에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장소 가보겠습니다. 오늘 폼페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폼페이 이야기로 또 만나요.